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2년여 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가워요. 오늘은 가난한 대중과 부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지켜낼 부자 마인드입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을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지만 가장 문제는 자식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어 절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럼 과연 어떤 마인드로 자산을 지켜내고 있을까요? 발라라가 말해줄게요. 첫 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이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지나치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도 말이에요. 그나마 저렴한 소비라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어설프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호화주택, 외제차 등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제일 먼저 소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욕구는 마음속의 정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욕구는 오히려 정신수양이나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랍니다. 불필요한 소비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는 갈증을 일으켜 계속된 소비에 집착하게 된답니다. 의외로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차와 안락한 주택이면 충분하게 생각한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 척하지 말자. 부자여도 부자가 아닌 척,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하세요.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만입니다. 어디 가서 있는 척 하려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앞으로 올 세상에는 AI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경제도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본소득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의 최소한의 소득만을 보장할 것이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만 생각하며 사는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 있는 척을 하고 다녔다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적인 대중들은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 욕심 많은 사람 등. 그렇기에 당신이 평소 있는 척을 하고 다녔다면 때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이 있는 숨어있는 반사회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당신의 돈을 뺏는 것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분노의 화살이 당신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흉흉한 세상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공짜로 주지 말자. 최소한의 도움은 주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족이든 자녀에게든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주는 도움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는 무능력함을 키울 뿐입니다. 아무리 줘봤자 그들에게 불을 지켜낼 올바른 마인드가 없다면 밑빠짐 두 개 물 붓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자산을 줘봤자 얼마 안 가 다 말아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당신은 천하의 나쁜 놈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그 중독성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지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특히 더 탐욕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키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움은 주되 애초에 그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건강이 우선이다. 돈보다는 건강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벼락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큰 병에 걸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의 투자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쉽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좋은 영양소, 좋은 먹거리를 즐기되 폭식은 안 먹는 것보다 나쁘답니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변형시켜 결과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합시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라도 많이 하세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은 불필요한 지방을 소모시켜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며 건강을 증진하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공부하여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라.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미 당신이 벼락부자가 되어서 은행에 맡긴 이자만으로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자산소득만으로도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면 모를까? 또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은 화폐의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1억이 나중에는 1,000만 원 가치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세인 당신의 자산이 향후 트렌드가 바뀌어 가치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충분히 낼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꾸준히 경제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라. 저는 젊을 때부터 보험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험 포함해서 제가 가진 소득원 외의 부수입 말입니다. 제가 소득원을 잃었을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그런 의미의 보험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처럼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향후 만일을 대비할 보험적인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사람은 소일거리라도 일을 해야 삶의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것만 하고 사는 것이 무슨 행복일까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겸 소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중과 부자의 차이는 단지 벌고 쓰는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되 미래를 대비하여 그것을 지키며 또한 그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지속시킬 것이냐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카푸어처럼 단지 현재 상황에 보여지는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두 번째, 있는 척 하지 말자. 세 번째, 공짜로 주지 말자. 네 번째, 건강이 우선이다. 다섯 번째, 꾸준히 공부하여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라. 여섯 번째,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라. 이런 방법들로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로는 아무리 큰 돈을 빨리 벌어도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최후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제가 발라라TV 채널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알고 부자 마인드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2년 넘게 쉰 동안 그런 부자 마인드 채널들은 아주 많이 생겨났지만 저는 저만의 음모론적 독특한 색깔이 있다고 자부하기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